나는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먼저 눈을 본다. 말보다 빠르고 조건보다 깊고 어떤 화려한 소개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것이 눈이기 때문이다. 젊은 날의 대구는 바람이 차고 도시는 조용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인생의 가장 따뜻한 눈빛을 만났다. 그날은 집안 어른의 권유로 나간 맞선 자리였다. 요즘처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취향을 묻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며 단 몇 초 동안 상대를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오직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허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몇 초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다. 나는 그 순간 한 여인을 보았다. 차분하게 내려앉은 은빛 머리칼, 정갈한 한복의 고름, 그리고 깊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삶의 굴곡이 스며 있었고 묵묵히 고생을 견디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어떤 길도 걸을 수 있겠다. 그 짧은 눈맞춤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내가 가진 것 없는 청년이었기에 어쩌면 더 절실하게, 더 진심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변은 냉담했다. 그 여자는 평범해. 너의 꿈과는 어울리지 않아. 상의는 신랑감이 아니다. 기혼 집안의 막내가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찬바람보다 차가운 말들이 내 귀를 스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조건이 아니라 눈빛 속의 신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조용한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믿어주겠구나. 그 확신 하나가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며칠 뒤 나는 가족에게 결혼 의사를 밝혔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반대, 반대, 또 반대.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신뢰는 세상의 반대보다 강하다. 결국 우리는 작은 마당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복도 풍성한 잔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날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의 신뢰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쉽지 않을 거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함께라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신념이 되었다. 그리고 훗날 삼성의 신용과 원칙, 모든 경영정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가 처음 얻은 집은 대구의 낡은 방 한 칸이었다. 방 한쪽엔 쌀자루, 다른 한쪽엔 장부와 책상. 그곳이 바로 삼성상회가 되고 훗날 삼성이 태어난 최초의 공간이었다. 새벽이면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짐이 많으면 어깨에 멍이 들도록 나르고 밤에는 그녀와 함께 장부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엔 늘 연필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 손이 밥을 짓고 가계부를 쓰고 장부를 묻고 가난한 집안의 내일을 만들었다.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샜다. 그녀는 젖은 장부가 망가지지 않도록 몸을 덮어 보호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기업은 자본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진다. 그녀는 늘 말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없을 때가 진짜 불행이에요. 그 말은 내 인생을 바꿨다. 삼성의 정신이 되었다. 나는 거래처를 다니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어다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에 돈 한 푼이 없어도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상인의 자존심이었고 나를 세운 신용의 기반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은 참 완고하십니다. 조금 늦게 갚아도 되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늦게 갚아도 돌아오지만 신용은 한번 늦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젊은 날의 가난 속에서 태어난 철학이었다. 밤이면 우리는 등잔불 아래 앉아 장부를 정리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도 말했다. 오늘의 부끄러움은 내일의 자랑이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장부를 덮으며 속삭였다. 이 빛이 꺼지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도 꺼지지 않을 것이오. 그녀의 조용한 미소는 내 사업의 첫 번째 등불이었다. 돈보다, 건물보다, 사람보다 중요한 신뢰의 불빛이었다. 가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본질을 단단하게 다듬는 불이 되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언제나 같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 나를 만들었고 그녀의 눈빛이 내 삶을 바꾸었으니까. 가난과 신용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
나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이 일어서는 힘은 돈이 아니라 명예와 책임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느 겨울, 대구 시장 골목은 눈발이 흩날리고 상인들의 숨은 서늘했다. 나는 아직 갚지 못한 의상값을 쥔 채로 가게 문을 두드렸다. 주인은 내 손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젊은이, 장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약속은 없어선 안 돼.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눈길을 걸어 수 킬로미터를 다녔다. 발이 젖고 손이 얼어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신뢰 하나가 내 인생의 자본금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면 박도월 여사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을 데워 주었다. 여보, 손 좀 녹여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보다 더 따뜻한 건 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라 채워지는 중이에요. 가난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 어디쯤 깊게 새겨졌다. 몇 해 뒤, 우리는 어렵게 마련한 작은 가게 한 칸으로 옮겼다. 그곳은 흙먼지가 날리고 지붕은 삐걱거렸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무실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문을 열며 속삭였다. 이곳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요. 그녀는 깃자루를 들고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거래처를 한 곳씩 늘려갔고 의상 장부는 천천히 정리가 되어 갔다. 빠른 성장도 큰 이익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신용과 명성은 눈처럼 차곡차곡 쌓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청년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 장사꾼이라기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부유한 자본보다 소중했다. 어느 여름밤 등잔불 아래에서 나는 장부를 덮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렇게 버티면 언젠가 우리는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 이미 큰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운 신용은 어떤 기업보다 튼튼해요. 그녀의 말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기업은 건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그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장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불씨요.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나는 끝까지 지킬 거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저는 불씨 곁을 지키는 사람 할게요. 그 짧은 대화는 내 인생의 모든 기업 철학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오늘의 성공만 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성공의 씨앗은 눈물이 떨어진 자리, 부끄러움을 견딘 자리,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버텨낸 자리에서 자란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의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있었을까? 대답은 항상 같다. 없다. 가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둘이 합쳐져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진심인가? 계산인가? 책임인가? 혹은 욕심인가?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한 가지 진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눈빛에 담겨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으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 바뀌었다. 시간은 흐르고 이병철은 마을 끝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이 그저 가난한 이가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모든 꿈이 시작되는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면 스쳐오는 들판의 바람 속에서 그는 늘 다짐하곤 했다. 언젠가 나는 이곳을 벗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냉정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믿었고 가난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출신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다. 그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다.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작은 가게들이 물건을 파는 모습은 그의 눈에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기만 한다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문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그는 진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꿈은 컸지만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이병철에게는 사업 자금은커녕 변변한 재산조차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거칠어도 성실한 손과 끊임없이 생각하는 머리뿐이었다.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았다. 집 나르기, 하루 일용직, 장터의 마른 식품 가게에서 잡일. 대부분 힘든 일에 비해 보수는 적었지만 그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벌어들인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히 모았다. 그러나 아무리 모아도 항상 부족했다. 생활비, 부모님의 약값, 예상치 못한 지출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노력을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려놓곤 했다. 밤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이 오면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또 하루를 묵묵히 시작했다. 그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언제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지, 언제 가격을 조절해야 하는지, 언제 가감히 투자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며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학교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게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는 더욱 확신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삶은 절대 바라지 않았다. 청춘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삶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힘들던 시기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작은 사건이 찾아왔다. 사소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이병철은 평소처럼 장터의 일을 돕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장터 어귀에 도착하자 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상인이 급하게 물건을 처리하려 한다며 값싸게 떨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물건이 상한 줄 알고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병철의 눈에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기회처럼 보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았다. 물건은 전혀 상하지 않았고 이름표만 잘못 붙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여기에 쓰면 당분간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조심스레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혹시 제가 있는 만큼만 사도 될까요? 상인은 당장 처리해야 한다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판단해 선택한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는 산 물건을 들고 장터 반대편으로 갔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닫고 내용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된 이름표를 붙여 다시 진열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물건의 가치를 되살려낸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정리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둘 그 앞에 멈춰 섰다. 이거 새 제품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요?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상품은 그대로인데 표기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 말에 손님들이 금세 물건을 사가기 시작했다. 아침 내내 팔리지 않던 물건들이 그의 손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그는 적지 않은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자신감이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벌어들인 첫 수입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꽉 쥔 손을 천천히 펼쳐보았다. 손바닥 위에는 몇 장의 지폐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작은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이병철은 어제의 경험이 여전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채로 눈을 떴다. 침대에 앉아 손등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어제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내 길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가슴은 어제 느꼈던 작은 성취감으로 천천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아침밥을 먹고 집을 나서자 기온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다. 평소와 같은 장터였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사람들의 표정, 물건의 흐름, 가게의 배치, 마치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장터에 도착한 그는 어제 물건을 떨이로 팔던 상인을 다시 찾아갔다. 상인은 그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어제 고맙네. 덕분에 나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 이병철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제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상인은 조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말이야, 앞으로도 가끔 이런 물건이 생기면 받아줄 수 있겠나? 자네처럼 꼼꼼하게 다뤄줄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 제안은 결코 작지 않았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누군가가 그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주시는 기회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대답에 상인은 안도한 듯 활짝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기회는 거창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본 사람이 조용히 건네주는 작은 신뢰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오후 그는 또다시 몇 상자를 정리해 장터 구석에 조심스레 진열했다. 처음보다 손은 더 익숙했고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정리법을 믿고 물건을 다시 사기 시작했다. 유익도 조금씩 쌓여갔다. 해가 지고 장터가 차츰 조용해질 무렵 한 손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오늘 내가 정리한 상품 덕분에 좋은 물건을 얻었네. 이런 정직한 사람은 보기 드물어. 그 말은 작은 칭찬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것은 파도처럼 물려 퍼졌다. 정직함이 통한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확인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손에 든 작은 수익을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그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는 나침반 같았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내 사업을 만들고 싶은 거다. 집에 도착하자 박두월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오늘도 늦었네요. 몸은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안하오. 아주 중요한 걸 배웠거든. 그녀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무엇을 배웠는데요? 그는 찻잔을 감싸 쥔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본다는 걸. 그리고 잠들기 전 그는 노트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신뢰를 얻는 힘은 실패보다 더 큰 자산이다. 그 문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젊은 사업가의 신념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장터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을 넘어 사람들이 믿고 찾는 정직한 청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고의로 숨긴 하자를 찾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항상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다. 이건 겉은 조금 긁혔지만 기능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건 사용 기한이 짧으니 할인해 드릴게요. 그의 이런 태도는 손님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정직함은 때로는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그에게로 되돌려 놓았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그의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한 노상인은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오고 난 후로 장터 분위기가 좋아졌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성실하고 바르구먼. 이병철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가 팔고 있는 물건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는 소문이 돌자 몇몇 상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 청년 때문에 손님들이 전부 저쪽으로 가잖아. 다른 사람들 장사까지 망치는 거 아나. 그런 말들이 은근히 퍼져나갔다. 그는 한동안 고민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한 가지 사실만 더 선명해졌다. 그는 누구의 장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줬을 뿐이었다. 며칠 뒤 상인 대표격인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청년, 소문 들었지. 자네가 일부러 다른 상인들을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너무 눈에 띄면 시기하는 사람도 생겨.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걱정에 가까웠다. 이병철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모두와 함께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겠습니다. 노인은 그의 성실한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네. 장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니. 그날 이후 그는 다른 상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장터의 흐름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는 깨달았다. 성공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그의 작은 거래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냈지만 이제는 내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잔잔한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밤 노트에 적었다. 오늘 내가 지킨 것, 성실함, 신뢰, 저 사람.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다. 이 작은 장터에서 배운 것이 언젠가 더 큰 세상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잔잔한 불빛처럼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가 나아갈 길은 아직 멀었지만 그는 이미 첫 번째 언덕을 넘어선 셈이었다. 어느 날 장터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새로운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상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이병철 역시 서둘러 상자들을 정리하며 상황을 살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물건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그런데 상자 속에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 겉은 멀쩡했지만 기능이 고장난 것도 있었고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물건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상자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대로 진열했다가는 분명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지. 잠시 뒤 물건을 공급한 상인이 다가왔다. 왜 진열 안 하고 있나? 빨리 손님들한테 보여줘라지. 상인은 잔뜩 조급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병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물건들은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대로 팔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인은 얼굴이 굳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예민하군. 다들 그냥 팔고 있어.
자네만 유난 떤다고 오해받겠어. 그러나 이병철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님에게 돌아갈 피해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팔겠습니다. 그의 단단한 태도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멋진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갔지만 다른 이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저 청년, 저러다 손해보지 않으려나. 그래도 참 바르네. 그런 속삭임이 장터 한쪽에서 흘러나왔다. 결국 공급 상인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유병철은 1시간 넘게 물건을 다시 검사해 사용 가능한 것만 골라 진열했다. 진열된 물건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그는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 잠시 뒤 손님들이 다가왔다. 이쪽은 물건이 적나요? 그는 숨김없이 말했다. 양이 많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섞여 있어 정상적인 제품만 골라두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솔직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손님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저 청년이 파는 건 믿고 사도 돼. 예전에 샀던 물건도 아주 괜찮았어. 그 말은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고 순식간에 그의 앞에 긴 줄이 생겼다.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고작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은 장터에서 신뢰가 어떻게 쌓이는지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늦은 오후. 오늘 팔린 물건을 정리하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직함은 느리지만 길을 절대로 잃지 않는구나. 그의 마음은 고단했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장사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민주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변화가 현실인지 실감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된 불안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이 괜찮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걸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치유된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말하면 악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악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지쳐있죠. 민주는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들려주길 바랐던 말을 이제서야 들은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상담실 안에 은은하게 번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민주는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뒤섞여 있던 그날. 하지만 지금 그는 조금 다르다. 완전히 나아진 것도 아니고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확실히 생겨났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해진 것이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세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악함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 민준은 아주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어렵겠네요. 하지만 해볼게요. 선생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조금씩.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상담이 마무리되어 가자
민주는 일어서서 코트를 가볍게 정리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작게 인사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민준 씨.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걷는 동안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여론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민준의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듯한 깨끗한 차가움이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그 구름 너머에 미세한 빛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동안 수없이 되뇌어온 질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길을 걷다 보니 주변의 소리들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카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 모든 일상적인 소음이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민주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말부터 건네야 할지 선뜻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결국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며 오래 멈춰 있던 이름 하나를 눌렀다. 오랜 친구 지훈이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편하게 이야기하던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멀어져 버린 사이였다.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그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지훈아, 잘 지내?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괜히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익숙한 불안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이 이전처럼 그를 압도하지는 않았다. 잠시 후 화면에 알림이 떴다. 지훈에게서 답장이 온 것이다. 오랜만이다. 나 지금 근처 카페에 있어. 올래? 민주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카페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발걸음은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지만 점점 안정된 속도로 바뀌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작은 변화라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다. 길을 건너는 동안 그는 문득 상담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세요.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카페가 눈앞에 보였을 때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창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안쪽 구석 자리에는 익숙한 모습의 지훈이 핸드폰을 보며 앉아 있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건 단지 한 걸음뿐이었다. 카페의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민주는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가며 마음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민주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에 번져가는 것을 느꼈다. 둘은 어색하지만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근황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웃음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에 민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리감이었다는 것을. 그 작은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필요했던 건 거창한 용기나 완벽한 결심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보려는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였다는 사실이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흐렸던 구름 사이로 옅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의 자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천천히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한 걸음,